오늘도 제 책 오늘이 좋아지는 연습의 한 구절을 읽어보았습니다. 이 챕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챕터인데요. 모두의 요가라는 책의 내용을 읽어보았어요. 이곳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해탈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. 그래서 누군가는 학교를 다니며 매일 기도하고 누군가는 아침마다 가게 앞을 쓸고 닦으며 손님을 맞이한다. 또 누군가는 식사를 구걸하면서도 하루 종일 나무 아래서 명상을 한다. 단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주어진 삶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이곳에서는 요가 그 자체였던 것이다.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챕터를 한 구절 읽어보았습니다. 제가 인도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기록한 부분들인데요.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취미로 요가를 시작을 했다가 어떠한 계기들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고, 그러고 나서 좀 방황을 하다가 인도에 가서 요가를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인도에 가게 되었었어요. 그때의 내용들을 담은 책입니다. 그때는 당시에는 요가 강사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인도에 제가 이제 가게 된 계기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처음부터 드려볼게요. TMI지만 전 TMI 얘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당시에 취미로 회사원일 때도 다니던 요가원이 있었고, 또 백수일 때 아침에 가고 싶은 요가원이 없어서 새벽에 요가를 하는 곳에 찾아갔어요. 근데 엄청 활성화된 곳은 아니었고, 항상 가면 저 혼자 수업을 들을 때도 있었고, 두세 명 정도 있을 때도 있고, 그런 되게 아기자기한 수업이었거든요. 근데 거기서 만난 선생님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. 제가 동작을 잘 못하는데도 억지로 시키시지 않고 명상을 자꾸 알려주시고,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인요가를 알려주셨던 선생님이세요.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요가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면 공감하실 텐데, 몇 번 수업 들어보면 이 선생님은 나랑 코드가 맞는 것 같아,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. 그리고 끝나면 항상 차를 내려주셨어요. 그냥 일반 요가원에서 그러기가 좀 쉽지 않은데 항상 차 마시면서 얘기도 들어주시고, 그렇다고 자기를 막 드러내는 스타일도 아니셨고, 여러모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선생님을 제가 만났는데, 한 번 차를 마시다가 뜬금없이 이제 제 고백을 한 거예요.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대책 없이 그만두었고, 요가 선생님도 해보고 싶은데, 요가를 좋아하니까 하고 싶은데 나는 동작도 잘 못하고 사실 자신이 없다. 근데 요가는 너무 좋아한다.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, 선생님 그러면 인도에 가서 요가도 배워보고 좀 여행을 해보면 어떠냐,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인도에 갔다 오면 저 선생님처럼 멋있는 사람 될 수 있겠구나,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아카데미를 몇 개를 추천을 받았어요. 근데 저는 인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도 그렇고 그 당시 저도 그렇고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. 근데 그 요가 국제 지도자 과정이라고 그러죠. 그런 국제 요가 얼라이언스에 등록되어 있는 요가 스쿨이 인도에 정말 정말 많아요.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다 있는데, 인도에도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.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요가를 배우려고 인도에 있는 그 하타 요가의 본고장 리시케시로 간다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. 그런 세계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. 그래서 몇 군데를 추천을 다 해주셨는데, 제가 결정을 한 곳은 제일 깨끗하고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었어요. 저는 이제 오래된 문화를 체험해보는 것도 좋긴 한데, 이게 좀 사람 너무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하고, 또 너무 시설이 별로면은 제가 겪기가 좀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, 제일 오래되지 않고 제일 깨끗해 보이는 제일 신축인 것 같은 그런 데를 선택을 해서 가게 됐어요. 리시케시는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바로 있는 곳이에요. 그래서 네팔과의 경계에 있는 북동부 지방이고요.
하타 요가가 시작된 본고장이라고 해서 유명하고, 더 유명한 거는 비틀즈가 당시에 그 리시케시에 있는 아시람에 마하리시 아시람에 가서 이제 한동안 수련을 해서 더 유명해진 것도 있어요. 한국에서도 물론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왜 인도에 가는 걸 선택했냐면,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그런 게 정말 컸고, 두 번째로는 거기 가면 진짜 요가밖에는 할 게 없을 거 아니에요. 한국에서는 막 이제 주말에 보통 TTC가 열리는데, 그러면 월화수목금 막 그때는 한창 제가 술도 엄청 좋아하고 막 노는 걸 엄청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월화수목금 또 술을 먹고 토요일 일요일 또 막 요가를 하고 이러면은 좀 그게 별로 쓸모가 없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들어서, 그래 아예 나를 다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, 속박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된 거거든요. 평일이랑 다 주말 상관없이 온종일 TTC, 인도에 있는 TTC들은 새벽 5시부터 이제 숙식을 하면서 시작을 하니까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명상하고 차 마시고 아침 수련하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또 요가하고 또 점심 먹고 또 요가하고 또 저녁 아니다, 요가하고 명상하고 또 저녁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이런 스케줄로 내가 한 달 반이었나? 6주 정도였는데 6주 정도를 내가 진짜 빽빽하게 요가만 하면서 살아보자 그랬는데도 내가 요가가 좋으면 그때는 내가 요가 강사를 좀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인도에 가게 된 거예요.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 계속 다른 곳으로 눈이 많이 돌아가서 요가에만 집중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. 사실 좀 힘들긴 했어요. 제가 체력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서양에 있는 외국 친구들이랑 다 공부를 같이 해야 되니까 영어를 계속 써야 되고, 나중에는 막 꿈도 영어로 꾸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. 한국말 너무 쓰고 싶고. 먹는 것도 조금 어렵죠. 당연히 한국에서 먹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걸 다 못 먹으니까 그런 것도 좀 힘들곤 했는데,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내가 요가만 진짜 이렇게 하면서 먹고 사는 게 나는 가능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. 그때 진짜 힘들고 재밌었던 시간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내가 요가를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나중에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여러분도 한번 인도에서 요가를 배워보시는 거를 저는 정말 추천드리는데, 네. 근데 좀 이런 차이는 있어요. 한국 TTC랑 인도 TTC는 뭐가 다르냐면,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그 빨리 따서 취직을 할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더 많은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인도에서는 뭐 강사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, 아니면 저처럼 그냥 뭐 할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었고, 근데 그냥 자기가 좀 주체적으로 요가를 배우고 요가를 일상에서 그냥 요가원 안 가도 하고 싶어서 주체적으로 공부를 해서 온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그리고 그냥 인도에서 여행을 하면서 나는 그냥 여행도 할 겸 뭐 경험을 쌓고 싶어서 할 거야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. 그냥 진짜 취미로. 대신에 한국 분들이 요가를 진짜 잘해요. 요가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. 우리는 워낙에 좀 유연하게 태어났고 또 되게 체계적이고 열심히 하잖아요. 그래서 아사나만을 목적으로 아사나의 성취를 위해서 난 TT를 듣고 싶다 하시면 그냥 한국에 있는 아사나 잘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. 대신에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거 딱 하나예요. 영어를 여러분 아무리 한국에서 해도 그 한국에서 할 때와 유학을 가서 내가 그 언어를 배우는 건 분명히 다르죠. 우리가 돈을 주고 유학을 가는 이유는 정말 그런 데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저는 아주 물론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그런 거를 좀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. 예를 들면 그들의 삶에서 요가가 어떤 의미인지, 또는 요가 외에 또 어떤 것들을 해서 그들이 생활을 하는지, 그러니까 이 요가라는 게 시작된 어떤 기원이라는 게 있는 나라인 거잖아요. 그 나라에 가서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요가를 대하는구나, 이 사람들에게 신은 어떤 의미구나, 요가는 어떤 의미구나,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을 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. 기원을 알고 이런 데서 온 거구나, 거기서 내가 이제 아사나 동작 같은 부분을
떼와서 운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그 전체적인 개념을 아는 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동작이 정말 요가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. 네. 그래서 요가에도 단계가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야마, 니야마, 그 다음에 아사나, 프라나야마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는데 청결, 어떻게 내가 청결을 하게 살아갈 건지 사우차의 개념 또는 만족을 한다는 게 뭔지 산토샤의 개념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그리고 거의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채식을 하게 됐거든요. 그 나라에서는. 그래서 그런 아임사나 까르마의 개념까지도 좀 몸으로 체득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.